안녕하세요. 그동안 세법 강의할 때마다 폭등한 주택 가격에 비해서 너무 동떨어진 고가주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인상을 해야 된다고 정책 당국에 수없이 제가 강조를 했는데요. 드디어 종부세 고가주택 기준이 11억 인상으로 된 이후에 양도세도 고가주택 기준이 12억으로 대폭 인상이 되어 12월 8일 이후 양도분부터 1주택자는 비과세 혜택이 대폭 확대되고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고가주택의 기준 변경에 따라서 어떻게 양도세에 영향을 미치는지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고가주택 양도시 절세 비법과 세액 계산 방법 등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강의를 끝까지 잘 시청을 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금액 변경이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총전에는 1세대 1주택자, 1세대 1조합원 입주권의 비과세 기준 금액이 9억이었습니다만 변경된 금액은 12억, 실거래가액 12억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겠고요. 적용 효과는 1주택자는 12억 이하라면 전액 비과세가 되겠으며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변경되기 이전에 파신 분들은 다소 좀 억울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좀 정확히 알아두셔야 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 양도일 판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원칙은 잔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겠고요.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일이 되겠는데요.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그리고 잔금일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의 접수일이 되겠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사례 1의 경우는 잔금일이 12월 25일이고 등기 접수일이 12월 20일이라면 실제 잔금일보다도 등기 접수일이 빨랐기 때문에 변경일은 12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사례 2를 살펴보게 되면 잔금일은 12월 25일인데 실제 잔금 지급일이 12월 30일이었다면 실제 잔금 지급일이 계약서상의 기재된 잔금 지급일보다도 늦었기 때문에 소유권 변동일은 12월 30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계약서상의 잔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소유권 변동일이 되는 것이며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보다도 실제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더 늦게 잔금을 지급을 했다면 실질적으로 잔금 청산일이 소유권 변동일, 즉 양도 취득 시기가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자산의 취득일 판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여 받은 날이 되겠고요. 증여 등기 접수일이 되겠습니다. 상속은 상속 개시일, 즉 사망일이 되겠고요.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최초 아파트 당첨일이 분양권 취득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 주택은 사용 승인일과 임시 사용 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택 취득 양도일은 좀 꼼꼼하게 잘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하는 경우에 주택 취득 양도 기준일을 정확히 알지 못하게 되면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잘못 계산을 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폭탄 세금의 양도세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희 산울TV는 정부의 부동산 세금, 주식, 생활제도의 정책이 바뀔 때 각종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이나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게 되면 제가 시간이 될 때 최대한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각 세목별 고가주택 기준, 고가주택의 양도세 계산 방법, 절세 방법 등을 실제 세금 계산 사례를 들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가주택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실제 예상세액 계산을 양도 전에 판단을 해보시고 주택 양도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상에서 세목별 고가주택 기준을 보고 계시는데요. 양도세는 1주택 기준 12억으로 인상이 되었고요. 종부세는 11억, 재산세는 9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각 세목별 고가주택 기준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실지 거래가액과 공시가격이 달라서 혼동하기가 매우 쉬운데요. 똑같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세금 과세 기준이 이렇게 각기 달라서야 어디 되겠습니까?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부동산 정책과 세금 정책은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해서 시급히 전반적으로 대폭 개편을 단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 세금은 몽땅 인상을 하고 각종 공제 혜택은 5년, 10년 전의 종전의 것을 아직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만약에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정부에서 여러분들께 환급해 주지도 않습니다. 올린 세금은 꼬박꼬박 바닥하고 놀부신보처럼 부동산 세금 정책은 정부 편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가주택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되었고요.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2017년 8월 2일 이후 2년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최종 1주택이 된 시점 이후부터 2년 보유를 해야 되는데요.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올해부터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1주택자라 할지라도 과세 대상은 12억 이하는 비과세가 되겠으며 12억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으로는 하나의 주택을 공동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주택을 부부나 부자지간에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전체를 하나의 주택이 12억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상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표를 보고 계시는데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를 하고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이 계속 바뀌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2021년 이후, 올해 이후부터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둘로 나뉘어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연간 4%씩 증액을 해서 최대 10년간 보유와 거주했을 때 80%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참고사항으로 그동안 바뀐 규정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자는 2년 보유만 하면 됐습니다만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자는 조정지역 내에 주택이 소유한 경우에는 2년 보유와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되었고요. 2020년 1월 1일 이후 고가주택 양도시에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최대 80% 공제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장기보유 공제 최대 30%밖에 공제를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고가주택 양도시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이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들께서는 고가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3년 이상 보유를 하시고 최소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반드시 채우셔서 가급적 보유와 거주 기간을 최대로 늘려 잡아야 많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주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배제 요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미등기 양도주택, 그리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국외, 해외에 있는 주택은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보유 기간이 3년 미만인 주택과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고가주택을 부득이한 경우에 양도하고 싶을 때는 우선
여러분들께서는 예상세액을 사전에 꼼꼼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텐데요. 다음은 고가주택의 양도세 계산 사례를 실제 계산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세 계산 구조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을 하고 또한 필요경비를 차감을 하면 양도차익이 계산이 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게 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나오겠습니다. 여기에 세율을 적용을 해서 양도소득세 실지 납부할 산출세액을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가주택의 양도세 계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가주택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은 전체 양도차익을 양도가액에서 12억을 빼주고 양도가액으로 나눠주면 되겠는데요. 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의 예시를 살펴보게 되면 양도가액 20억, 취득가액 10억, 필요경비 5천, 보유기간 5년, 거주기간 5년의 고가주택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실제 양도차익은 9억 5천이 나오는데요. 양도가액 20억에서 취득가액 10억을 빼고 필요경비 5천을 빼게 되면 실제 양도차익은 9억 5천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9억 5천에 양도가액 20억에서 12억 초과하는 부분을 차감을 해주고 전체 양도가액 20억으로 나눠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과세 양도차익은 3억 8천이 나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산산식이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과세가액 비율을 구하시면 됩니다. 전체 20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양도차익이 난 부분은 8억이기 때문에 40%가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9억 5천을 40%를 막바로 대입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과세 양도차익은 3억 8천으로 금방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은 양도차익이 3억 8천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40%를 공제해 줘야 되겠는데요. 보유기간 5년 기간의 20%와 거주기간 5년의 20% 합해서 4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준 다음에 그리고 나면 과세 표준은 2억 2,800만 원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 1,940만 원을 공제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고가주택의 양도세 산출세액은 6,7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의 계산 방식이 다소 복잡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고가주택 간편계산법 예시를 보시고 아주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양도차익은 9억 5천이 나오는데요. 양도가액 20억에서 취득가액 10억과 필요경비 5천을 빼주게 되면 9억 5천이 됩니다. 여기에서 고가주택 비율을 구하게 되면 40%가 되는데요. 전체 양도가액 20억을 8억으로 나눠주게 되면 4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8억은 20억에서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12억 초과분을 차감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세분 양도차익은 3억 8천이 되겠는데요. 3억 8천은 전체 양도차익 9억 5천에서 고가주택 비율에 해당하는 40%를 막바로 곱하게 되면 3억 8천이 아주 손쉽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가주택 양도세 절세 비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유기간 3년, 거주기간 2년을 반드시 채우셔야 되겠고요. 가급적 오래 보유하고 거주를 함으로써 공제율을 늘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가주택 이외의 주택을 미리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고가주택을 마지막에 양도를 하셔야 되겠고요.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보유를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고가주택을 부부나 가족끼리 공동으로 보유를 하고 있을 때에는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요. 1년 동안에 한꺼번에 많은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음으로써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양도세나 증여세, 종부세, 상속세 등 각 세목별로 궁금하신 사항은 유튜브 상에 산울TV를 검색을 하셔서 각 세목별로 자세히 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